앞에서 보았던 그 교류 발전기의 내부 구조 중에서 정유기 부분이 있었죠. 이 정유기가 이게 다이오드로 구성되어 있는, 그리고 이 정유기를 거쳐야지만 교류를 직류로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유기를 커뮤테이터라고 하기도 하는데, 또는 정유회로를 렉티파이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스테이터 코일에서 그 발생한 교류를 이 정유기에서 직류로 바꾼다고 돼 있죠. 물론 완전하게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레귤레이터 같은 것들이, 또 필터라든가 레귤레이터, 뒤에 그 평활회로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정유기 또는 정유회로가 있어야지만 교류를 직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터 코일에 발생하는 유도 기전력 E라는 것은 이렇게 계산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E는 K 파이 N, 이렇게. 이때 E라는 건 스테이터 코일 한 상의 발생 전압이라는 얘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K라는 것은 교류 발전기의 어떤 구조를 결정하는 상수입니다. K라는 상수이고, 그 다음에 파이라는 것은 앞에서 했듯이 자속수란 얘기죠. 여기서는 이제 여자 코일을 만드는 자속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N은 교류 발전기의 여자 코일 회전 속도입니다. 앞에서도 회전 속도라는 게 이제 나왔었는데, N은 여기서 회전 속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스테이터 코일에 발생하는 유도 기전력 E라는 것은 E는 K 파이 N이라는 거죠. K는 상수라고 했고, 파이는 자속이고, N은 회전 속도란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서 한 상의 발생 전압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도 기전력은 어떤 여자 코일의 전류량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거죠. 여자 코일에 흐르는 전류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게 변화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압 조정기는 이 여자 코일의 전류량을 제어한다 했습니다. 그 옆에 여자 코일 쪽에서, 그러니까 그 필드 코일이라고 했던 그쪽에서 어떤 그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전압 조정기가 이 전류량을 제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정류 그 회로의 정류기에. 그 다음에 한 상에 대한 전압 E와 실제로 전선에서 나오는 전선 간의 전압 ES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 상이라는 거 하는 것은 코일 한 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그 전선 간의 전압이라는 것은 또 뒤에서 이제 그림이 지금 뒤에 나오면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전선 간의 전압이 따로 있고 상전압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ES 전선 간의 전압은 루터 3E라는 거죠. E라는 것은 상전압인데, 상전압에다가 루터 3배를 해준 것이 어떤 선간 전압, 전선 간의 전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수치로 얘기를 하자면 1.732E라고 되어 있죠. 이때 E가 상전압이란 얘기죠. 뭐 전압이 그 앞에서 봤던 뭐 Y형 코일에는 이렇게 코일이 있고, 또 이렇게 코일이 연결돼 있고, 또 이렇게 코일이 연결돼 있는데, 이 한 개 여기가 오는 게 V란 얘기입니다. 근데 VE라는 것은 이쪽에 걸 말하는 거죠. VE. 자, 이게 또는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또 요 밑에까지 이렇게 해서 또 VE를 하든지인데, 자, 근데 지금은 여기니까 V랑 VE를 봤을 때 이 V 그 VE가 ES라고 되어 있네요. 자, ES라고 여기서 이제 보면, 이 ES라는 것이 앞에 있는 이 V에다가 루터 3배가 되고, 여기는 뭐 그냥 그 E라고 했는데 볼트로 하니까 V 하고, 여기는 뭐 제가 아까 VE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 여기 나오는 전압에다 루터 3을 앞에 해주는 게, 이렇게 해주는 게 여기 뒤에 나오는 걸리는 전압이랑 그렇게 해야지만 이거랑 같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것은 ES는 루터 3E라는 것은 이제 그 선간 전압이
어떤 그 성간전압과 어떤 이게 비율이라는 얘기죠. 그냥 그 상전압에 대한 비율이 되겠고 1.73이라는 숫자로서 이제 표기를 같이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발전기 결선 조금 전에 Y 결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요 안에 놓여지는 요것들을 말하는 거죠. 요 결선을 말하는 겁니다. 저 옆에 있는 여기 제가 빨갛게 동그라미 하고 있는 거 이건 델타 결선이 되겠고 저 앞에서 이렇게 세 갈래로 나눠진 거 이건 Y 결선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요게 Y 결선, 뒤에 게 델타 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보면 이 발전기 결선인데 Y 스타 결선이라고도 한다는 얘기죠. 그럼 델타 결선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스타 결선 따로 있고 델타 결선이 따로 있는데 이 Y 결선이란 스타 결선의 모양은 이렇게 코일이 그 세 개가 어떤 한 점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동시에 모두가 여기다 연결 지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도 이렇게 돌아온 코일이 여기 세 개가 중성점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연결이 되죠. 이 부분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표시를 한 것 뿐이라는 얘기죠. 이게 Y결선이라는 얘기죠. 이 Y결선이 있고 아까 말했던 상전압이 있고 성간전압이 있는데 여기서 보여지는 그 상전압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E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여기에 주어진 E가 될 것이고 선간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루트 3E 뭐 또 이렇게 여기도 루트 3E라고 되어 있죠. 루트 3E 이렇게 되는 게 이게 E가 그냥 상전압이고 상전압 또는 상간전압 뒤에 있는 루트 3E라고 이렇게 여기에 그 선줄 간의 간 사이의 전압값을 어떤 선간전압이라고 해서 루트 3이라는 게 하나 더 붙어 있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거 Y결선일 때의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어, 또 델타 결선일 때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제 또 서로 값이 볼 수는 있겠는데 그 Y결선일 때에는 성간전압이 상간전압보다 높다 돼 있죠. 이 전압이 루트 3에 돼 있으니까 좀이라도 더 높다는 얘기 성간전압이. 결선이 간단하고 작업성이 좋으며 최대 출력 전류가 떨어지지만 저속 특성이 뛰어나고 중성점을 이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Y 결선, 즉 스타 결선에는 중성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간에 모든 그 코일을 연결해 있는 그 중성점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거를 뭔가 어디에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결선 자체는 이렇게 세 개 연결해 버리면 간단하고 작업성도 좋고 뭐 세 개를 묶어 버리면 최대 출력 전류가 조금 떨어지고지만은 저속에서 뛰어난 성능이 조금 더 나은 성능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게 Y 결선이었다는 얘기죠. 보통 두 가지 결선을 이야기, 다른 것도 있긴 합니다만, 이건 서로 이렇게 Y 결선에서도 델타 결선을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서로 교환해서도 만들어서 쓸 수가 있긴 합니다. 그럼 델타 결선이 이렇게 세모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델타 결선이죠. 두 개씩 이렇게 꼭지점처럼 부분에서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델타 결선이고 여기 옆에 있는 진짜 그 발전기 모양에서도 이렇게 연결돼 중간에 붙어 있는 부분이었고 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각각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중간 부분에 중성점이 없습니다. Y 결선에는 중간에 이렇게 연결된 부분 중성점이 있었고 델타에는 없이 그렇게 존재를 하죠. 그래서 델타 결선은 또 각 상 코일을 직렬로 결선한 것으로 선 전압이 상간 전압과 같고 그 다음에 선간 전류가 상간 전류보다 큰 특징으로 대용량에 많이 쓰인다. 출력이 약 1kg 이상의 대용량에 쓰인다. Y결선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배로 이렇게 선간 전압이 더 높았는데 그 델타 결선의 경우에는 그 이게 똑같다는 얘기죠. 여기도 E고 그 선간 전압도 E고 여기 뭐죠? 그 상전압도 E란 얘기입니다. 상전압도 E고 선간전압도 이렇게 같은 값을 가진다는 얘기죠. 다만 선간전류가 이제 전류 문제죠. 선간전류가 상간전류보다 크다라는 얘기죠. 대용량에 주로 쓰인다라는 얘기. 밑에 비교를 따로 지금 해 두었습니다. 결선별의 재원 비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식은 Y결선, 밑에는 데이터 결선이죠.
그럼 선간 전압은 델타가 아닌 Y결선일 때는 루터 3E 볼트가 될 거고, 선 전류일 때는 그냥 I 암페어, 이게 그냥 Y결선일 때입니다. 그 삼상 전류일 때는 루터 3EI 와트가 되겠죠. 근데 델타 결선 방식일 때는 선간 전압은 그냥 이 볼트가 되는데, 이번에는 어디 선 전류 분의 그 선 전류가 루터 3I 암페어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삼상 전류일 때는 그 루터 3EI 해서 이 삼상 전류일 때는 서로 같지만 선간 전압과 선 전류의 값이 서로 약간 조금 틀리죠. 상전압이 2라고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이 이제 조금 전압이 서로 반대, 그 Y 결선에서는 전압이 조금 크고 델타 결선에서는 전류 그 선전압이 선전류가 더 큰 거죠. 좀 순간 전압보다 이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요 이제 발전기 안에 결선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교류 유기 전압과 직류 출력 전압과의 관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류 발전기에서 발생한 전압을 직류 전압으로 어떤 그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이오드라는 걸 앞에서 사용하면 전파 정류 한다고 합니다. 그 정류기죠. 전파 정류 해서 직류로 변환해야 한다. 이게 결국 요게 이제 그 정류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전파,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모든 파를 이렇게 정류를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 반파가 아닌 전파 정류하여서 직류를 변환해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이때 교류 유기 전압과 직류 출력 전압과의 관계가 있는데, 그 그러니까 교류 전압이랑 그 직류 전압과의 어떤 게 있냐면, ES라는 것은 0.74, ES라는 것이 선간 교류 전압이고, ED라는 것이 직류 전압, 출력 전압이고, 그 대문자 D고, 그다음 소문자 D는 정류기 한계에 대한 전압 강하, 여기 약 0.3에서 0.8V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 소문자 D가 붙은 E에는 그 ES는 0.741 갈로 ED 더하기 2의 ED가 있죠. 앞에 ED는 직류 출력 전압이고, 뒤에 거는 2 곱하기 정류기 각 한계에 대한 전압 강화 값을 곱한 것을 직류 출력 전압 더한 거에다가 0.741을 앞에다가 다시 곱해주면 이건 결국 선간 교류 전압이 나온다는 얘기죠. 선간 전압이라는 것은 이 전압을 그 얘기, 여기서 나온 여기 나오는 이게 그 ES 저 밑에 있는 거, 상간 전압은 E라고 했죠. 상전압, 여기는 선간 전압이라고 해서 이 ES가 이 ES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ES가 지금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식 앞에 있는 것에 대한 ES가 될 거란 얘기죠. 선간 교류 전압이고, 그 다음에 이 대문자 D라는 게 여기 나왔죠. 이 대문자 D가 바로 뭐냐 하면 직류 출력 전압입니다. 직류 출력 전압이 여기 그 이제 출력 쪽인데, 이 출력의 저항단에다가 이 출력의 전압값을 대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 부분이 0.741 다음에 바로 뒤에 있는 ED가 되겠죠. 대문자 D.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한 개 더 있는 소문자 ED가 여기 있죠. 요 ED라는 것은 정류기 한계에 대한 여기 말하는 그 요거 한계에 대한 어떤 그 다이오드 하나에 대한 그 전압 강화 값입니다. 여기다가 2를 곱해줘야지만 값을 구할 수 있는 게 이제 2 곱하기 2D 되어 있습니다. 한계 양 0.3에서 0.8이니까 곱하기 2 해서 뭐를 한다? 출력 전압이랑 더한 것을 다시 앞에 0.741 베일로 하면 이게 뭐냐 하면 그 교류의 선간 교류 전압이 이 ES라는 값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계산을 이렇게 해놓은 걸 보면 직류 출력 전압이 15V를 발생시키는데 교류 선간 전압 ES 또는 교류 상전압 E를 구하라 되어 있는데 한 다이오드 한 개에 대한 전압 강화는 0.8V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건 그 E를 구하라고 했고 ES랑 그 교류 상전압 시료값이죠. E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S는 0.741이라는 이 식을 그대로 갖고 오면 지금 그 다이오드 한 개에 대한 게 0.8이니까 이게 스몰 d 값이 ED 값이 0.8이라는 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출력 전압은 15V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문자 D인 ED는 15V가 되겠죠. 그럼 대입을 하면 0.741에다가 갈로 15 더하기 2 곱하기 0.8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 0.741 곱하기 두 개가 1.6 곱하기 15가 돼서 16.6으로 지금 나오는데 그럼 이렇게 그 계산이 맞다고 했을 때 12.30이라는 값이 볼트가 나오죠. 자, 그리고 요 11.3V가 이제 전체 ES라는 값이 된 거고 그럼 이 값은 얼마있냐? 상전압이죠. 상전압은 루터 3 상전압에 그 어떤 그 루터 3배 한 것이 선간 전압이니까 결국 이는 루터 3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ES는 루터 3분의 1이니까 1.732분의 1이 되고 곱하기 다시 12.3을 해야지만 그 7.1V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한 상의 전압이 7.1V일 때 선간 전압은 12.4V로 3V로 되어서 출력 전압은 15V가 된다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지금 ES라는 게 0.741 EP 더하기 ED에서 이제 15V 0.8하면 ES 값이 나왔고 뒤에 있는 게 0.3 요게 이제 이 값이 이고 다시 이걸로 다시 ES를 구하면 ES가 다시 구해서 7.1이라는 값을 다시 구할 수가 있죠. 교류의 시료값이라는 게 이 시료값이라는 게 나오는데 지난번에 시료값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 예제에서 그 ES가 12.30V라고 했는데 그때를 시료값으로 구한 것이죠. 근데 나중에 7.1 ES가 7.1V라는 게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은 이게 코일에 있는 여기 코일에 주어져 있는 그 Y 결선에서 이 부분의 상전압의 ES 값입니다. 그래서 그거 앞에 그 ES가 두 개 나왔더라도 하나 12.3이라는 것 자체가 전체 그 어떤 선간 전압이고 뒤에 나온 7.1이 상전압이라는 것을 좀 알고 그리고 지금 밑에 최대 전압이 선두 전압은 구하려면 이제 0.7분의 12.3 해서 17.57 정도가 나올 겁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의미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했던 시력값이라는 것은 어떤 교류의 크기를 교류와 동일한 일을 하는 그 직류의 크기로 바꿔서 나타낸 값이 시력값, RMS 값이라고 했는데 교류라는 것이 순간순간에 그 크기도 변하고 방향도 변하기 때문에 어느 위치의 전압을 교류 전압이라고 정할 필요가 사실 있어서 평균값 이란 반사이클의 전압을 평균한 값을 말하게 되고 또 그래서 평균값이란 최대의 64% 정도 보통은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앞에서 우리가 평균값 계산을 어떻게 하는가 또 시력값은 어떻게 계산하는가라는 게 나왔는데 이렇게 교류의 파형을 놓고 봤을 때는 평균값이라는 것은 전체 최대 전압이 여기 있죠. 이게 VM이 될 겁니다. 여기가 VM이라면 평균값은 거기에 64% 정도가 되는 이 부분이 평균값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시력값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VM에서
1% 정도로 잡아서 실효값은 요 정도 값이 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최대값으로 나오는 이것이 100%라는 것이 결국은 VM이라는 거죠. 그 전압의 최대값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요 이제 개념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잡아준 것이고요. 요거를 이제 요 앞에 거랑 결부시켜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류 회로에는 다이오드나 그 수은 정류기를 사용을 하는데 우리 가정용 전기가 교류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기기구 중에는 교류와 직류를 겸용으로 하는 게 꽤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라디오라든가 카세트 테이프, 뭐 레코더 이런 것들은 우리 집에 전원을 꽂아서 쓰기도 하지만 뒷부분에 건전지를 넣을 수 있도록 해놨죠. 그래서 이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때는 이제 전원 콘센트를 연결하지 않으니까 DC가 될 텐데 그 교류 그러니까 애댑터를 보통 어댑터를 AC 어댑터를 사용하다가 이 어댑터라는 것은 교류 100V의 전원에서 낮은 전압의 직류를 만들어서 내는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것을 정류라고 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정류를 하기 위해서 다시 정류회로가 필요하게 되고 거기에는 주로 다이오드가 많이 쓰이는데 수은 정류기 같은 것도 쓴다는 얘기죠. 전류가 어느 일정한 방향으로만 흐르고 반대 방향으로는 흐르지 않는 그런 성질이 이 정류회로에 있는 다이오드나 수은 같은 것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성질이 있다는 얘기죠. 뒤로 이제 되돌아가지 않는. 그래서 교류 발전기용으로 어떤 다이오드 내부 구조를 보면 플러스 다이오드, 마이너스 다이오드 이렇게 있는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류가 위에 플러스에서 밑에서 위로 이렇게 가고 있죠. 마이너스 쪽으로. N형이 윗부분에 있고 P형이 밑에 있는데 마이너스 다이오드 쪽은 그 N형이 아래쪽에 있고 P형이 위에 있습니다. 전류의 방향도 역시 위에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밑으로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죠. 이런 그 다이오드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그냥 보시면 되고 특별히 다이오드나 순을 사용하고 이 특징이 이렇다는 거죠. 이 특징 하나는 조금 이런 성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정류에서 단상 반파 정류라는 것도 전파 정류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뭐 이 개념을 다시 한번 그냥 보고 지나가면 이 단상 반파라는 것은 교류 전원을 이렇게 물결 사인파 모양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건 교류 전원이고 여기 다이오드가 이렇게 놓여져 있죠. 이런 식으로 그게 흐를 겁니다. 그러는데 부하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회로는 입력 교류 파형의 반 사이클만 통과시키고 다른 반 사이클은 정류기로 저지하는 회로로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 그런 게 됩니다. 정류된 파형은 직류와는 다르므로 그다지 사용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밑에 이렇게 보면 이게 날아가 없애는 거죠. 밑에 부분을 없애니까 여기 띄어진 부분이 생겨가지고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이제 단상 반파 정류가 아니고 그렇지만 특별한 목적으로는 사용되어 질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부분이 없어져 버려서 직류를 연결하려면 이런 식의 또다시 어떤 뭐 이렇게 연결을 뭐 이런 다음 그거랑 파형 점점 이렇게 해서 점점 올라가든가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이오드가 흐름으로 여기가 흐르지를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요 부분이 이제 다이오드 한 개밖에 없고 부하가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실선이 되어 있는 게 흐르는 것이고 그 반대쪽 교류가 반만 이렇게 또 그러니까 180도 돌고 나머지 반쪽은 또 마이너스 방향이 바뀐다고 했으니까 이때 방향이 사라지는 방향, 점선 방향이란 얘기입니다. 뒤에 요 점선 방향이 지금 요 아랫부분에 삭제된 부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실선 방향이 지금 위에 있는 부분이란 얘기죠. 여기 실선으로 움직이는 이 부분이 지금 위에 1하고 3이 될 거고 그 점선 방향은 2하고 4 부분이 이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상 전파 정류라고 되어 있죠. 이 전파 정류는 뭐 앞에서 브릿지 전파 정류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역시도 여기도 브릿지가 나왔죠. 전파 정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된 게 밑에 있던 것이지 전파일 경우는 이 밑에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위로.
위로 이렇게 올라. 여기도 역시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자, 윗부분에 가서 이렇게 채워주는 겁니다. 채워주는데 자, 이 회로는 다이오드 4개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대표적인 그 브릿지 회로로서 전파 종류를 만든 게 있을 텐데 A점이 그 여기 A점이죠. A점이 그 마이너스로 되었을 경우에도 회로에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죠. 보통 플러스 이렇게 가야 되겠지만 그래서 A점이 플러스일 때는 전류는 A점을 이렇게 지나서 D점으로 가서 그 다음에 C점으로 가서 그 다음에 R 이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가서 내려와서 다시 그 D점 이렇게 들어가서 뭐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뭐 이렇게 가겠죠. B점으로 흘러서 이렇게 가는 게 이제 그 될 거고 플러스일 때는 그럴 거고 마이너스일 때는 그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 B 방향에서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그 가면 이제 D로 이렇게 가겠죠. D로 가서 C로 가서 그 다음에 그 장 R로 이렇게 가서 다시 D점으로 이렇게 가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D점으로 올라가서 A점으로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는 게 될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일 때랑 마이너스일 때 여기 지금 파란 게 지금 제가 마이너스로 그렸고 그 다음에 플러스인 거는 지금 빨간 게 이게 플러스입니다. 그 플러스에 가는 방향 이런 식으로 해서 플러스일 때는 위쪽에 그 이 부분이 그 될 거고 마이너스일 때는 그 밑에 부분을 다시 위로 주게 되죠. 자, 이렇게 그 한 것이 전파 정류라고 합니다. 플러스와 양성,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양성분을 정류하는 것을 그 전파를 정류한다는 얘기죠.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그래서 전파 정류라고 얘기를 합니다.